안철수 국민의당이 오늘 이 대전에서 창당을 합니다. 안철수 어제 탈당 51일 만인데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창당은 됩니다. 어제 오후에 공동대표로 안철수, 천정배 두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천정배 의원이 이 국민의당에 갈 때 대표를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죠. 자, 처음에는 동교동이나 호남 의원들이 호남 강화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은 2선으로 빠지고 대선을 향해서 가고 천정배 의원을 대표로 하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대표를 맡아야 되겠다고 버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재를 했던 김한길 의원이 그러면 나는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즉 선거대책위원장도 한 너댓 명 될 건데 그 중에서 상임위를 해서 제일 위를 맡고, 안철수 의원은 대표 중 공동대표 중에서 상임을 맡고 천정배 의원은 그냥 공동대표를 맡는다. 참 복잡합니다. 선거대책위원장에 먼 앞에 상임이 있고요. 또 공동대표 앞에 또 상임이 있습니다. 굳이 또 어제 저녁에 안철수 의원 측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공동대표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앞에 상임이라는 말이 붙어서 의전의 대우를 받는다. 그 두 사람이 같이 다녀서 의전 대우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에서 회의할 때 상석에 안철수 의원이 앉는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참 의원 17명밖에 안 되는데요. 대표가 공동대표고 선대위원장이 또 상임, 대표도 또 상임, 참 복잡합니다. 결국 이 천정배 의원은 그 대표 자리 받기로 하고 간 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 호남 동교동을 상징하고, 이 김한길 의원은 서울의 비주류, 그러니까 비호남 비주류를 상징하고, 안철수 의원은 자기 계보를 상징합니다. 원래 4개 계보였다 이랬는데 구의여건 MB 측의 이 인사들을 대표하는 부분은 지금 못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갈라는 사람들이 다 좀 시끄러워졌었죠.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 창당을 하루 앞에 두고 당 대표가 누군지도 모른다 해서 발표가 안 나서 어제 오후 석간에는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보통 그 당 대표는 이 당은 당규에 따라 가지고 당의 기본적인 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구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고, 이런 모양새를 형식이라도 그걸 밟아서 당 대표를 갖다가 정하고, 그렇게 정한 대표를 이 창당 대회에서 왔던 대의원들이 뭐 투표를 하든지 어떤 뭐 박수를 쳐서라도 어쨌든 추인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창당 하루 전까지 이 대표가 발표되지 않아가지고 당원들이 박수로 통과할 판이다, 이런 모습이 새정치냐,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창당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당 대표를 어제 오전까지 누구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게 정당 민주주의하고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고, 총선을 위해 급조된 신설 정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대라고 하더라도 대의원들이 당 대표할 사람 이름은 사전에 알고 행사장에 가야지 이렇게 돼서는 되느냐는 겁니다. 자, 어제 오전까지 발표가 안 됐다는 거, 어제 오전까지도 알력이 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빨리 안 했죠. 안 그러면 진작 정해놓고 당의 각종 회의들을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장하성 고려대고 교수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자기한테 먼저 제안했다가 자기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김종인한테 줬다고 또 김을 쫙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안철수 이 경제 토크, 안철수 장하성 경제 토크 행사에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기분이 되게 나쁘겠는데요. 장하성이 안 한다고 걷어찬 자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맡았다. 글쎄요. 근데 이 더민주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입을 권유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자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왜 천정배 의원이 대표 맡을 거라고 미리 맞췄는가 하면, 그 대표를 안 주고는 천정배 의원이
박주선, 뭐 박준영, 김민석, 정동영을 팽개치고 갈 이유가 없죠. 대표를 준다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머지 사람들만 좀 병신됐죠. 이것이 지금 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혁신, 새 정치의 지금 본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권유하다가 자리가 돌고 또 좋은 자리 줄 때까지 뻗대기다가 주면 가고 안 주면 또 남아서 이쪽에서 얻어내고 이쪽 저쪽 갈라다가 참 기가 찹니다. 이 마당에 또 더 기가 찬 일이 하나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3인방 지라시 때 유명해졌던 분이죠. 지금 뭐 이 홍대 앞에선가 식당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분한테 더민주당이 영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찹니다. 여기 이제 새누리당은 엄홍길 씨 요즘 뭐 영화 히말라야로 떴다고 엄홍길 씨를 또 뭐 영입 제안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조은현 무슨 뭐 김연아 무슨 장미란 이제는 엄홍길 이게 새누리당의 상상력의 또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지금 하는 꼴을 들어보면 유치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 43.4%가 중앙당을 단일화하든지 지역별로 후보 단일화하든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0%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지금 이미 야권의 판은 더민주 쪽으로 추가 기울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우는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역시 이게 좀 프로를 암호가 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쪽 중에서 팽팽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이 표가 갈라지면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몰아주기를 투표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단일화로 가기 쉬운 토양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지금 이 100% 상향식 경선이니 진박 마케팅이니 이런 논쟁할 때가 아니라요. 지금 180석 200석 꿈에 부풀었다가 이제 집 앞에까지 들불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